한국의 이태원클럽 재확산이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일까지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가 파악한 관련 확진자는 최소 94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13일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싱가포르와 독일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등교계약과 일상복귀를 선포했다가 유치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1일 확진자가 불과 106명에 불과했지만 12일 오전 4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3,822명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최근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지자 1단계 종식을 선언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무더기로 늘어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도 동유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밀집해 거주하는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재확산을 막지 못했고 독일도 다시 급격히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독일의 사례를 보며 일상복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며 재확산을 막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한국의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AFP 통신도 한국이 바이러스 억제에서 국제사회 모델이었지만 새로운 감염급증이 제2 확산 우려를 촉발함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클럽 등을 다시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AFP 통신은 당국은 이태원 유흥가의 가게를 방문한 수천 명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방문자가 동성애자를 둘러싼 낙인 때문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방문자의 3분의 2가 허위로 연락처를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태원 클럽 5곳에 다녀간 사람들 5,000명 가운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3,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시간을 다투며 감염자를 찾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클럽발 집단 감염 규모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는 노출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클럽 방문자는 젊은 층으로 활동성이 높고 이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익명검사 카드를 꺼냈고 방역당국도 잦은 신고해서 검사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카드 내역 조회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경찰 인력 2162명을 배치해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CCTV를 뒤지며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삼는 것이 이태원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인해 11일 이동통신 3사가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킹클럽 옆 건물에 설치된 통신 3사 기지국만 17개였습니다. 5개 클럽들이 모여있는 구역 주변에 이 기지국들을 대상으로 요청받은 날짜와 시간대의 모든 접속자를 조회한 뒤 중복되는 번호를 걸러내고 차량 이동 중에 접속된 사람, 지역 주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본과 서울시는 12일에 명단을 받아 앞서 확보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직접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태원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방문 추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한 일본 방송은 보도하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은 한국이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GPS, CCTV 등으로 분명하게 집단 감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전략으로 찾을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IT 기술을 활용하기는커녕 PCR 검사를 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준 종이로 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팩스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PCR 검사를 종이에 수기로 쓰며 팩스로 후생 노동성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다고 칭찬하며 한국은 이미 어떻게 대응할지 1차, 2차, 3차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민들은 정부와 과격해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일본 쇼와대학 의학부 니키 요시히토 교수는 일본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은 팬데믹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라고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산세가 전혀 멈추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방역을 모범적으로 했다는 싱가포르와 한국, 독일은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해주며 한국이 다시 방역당국의 힘을 총동원해 재확산을 막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년 아니 엄밀히 말하면 20년을 넘게 끌어온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워크업 기체가 지난해 서울항공우주방산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비행기는 시작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성공한다 해도 시장성이 있는지 또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성능 좋은 외국 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등 수많은 논쟁과 그에 따른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위원회 경남 사천 공장에서 KF-X 최종 조립을 이미 제작이 완료된 각 부분 기체 3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보강 동체에 엔진 자리가 비어있고 중앙 동체에는 기골 사이로 각종 부품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조립에 앞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이 국산화됐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이 과연 성공할지 우려가 컸던 A4 레이더도 지난 8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됐습니다.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적들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기술이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우리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 제2에도 응하지 않아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체 앞부분 빨간 덮개를 씌운 둥근 부품이 A4 레이더 KF-X CJ 1호기는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됩니다. 군은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우리 공군이 100여대를 도입하고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50여대를 도입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20여 년을 이어온 사업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큰 변경이나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의 제한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비용에 대한 우려는 양산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비용을 제외하고 KF-X는 개발에만 우리가 7조 원,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7,270억 원 정도를 냈어야 하지만 약 2,270억 원만 냈습니다. 1,000억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개발이 끝난 뒤 확정됩니다. 개발 결정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시작될 당시 예상보다 비용이 상승했고 F-35는 초기에는 대당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 가격이 800억 원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이라는 이유로 선진국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져도 비싸게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항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후자이자 미래 유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국산 전투기가 현명한 선택일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로 선정돼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호주 육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자주포 도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건데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제안서를 놓고 가격통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내년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호주 육군이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창 각자 15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만 6에서 7천억 원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K9은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내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다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후속 사업에서도 동일 기종이나 유사 기종이 입찰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군수 지원과 정비 부품 조달 운영이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자주포 도입 이외에도 2020년대 말이 찾아줬고 도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30년 중반에는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을 1차 자주포 사업의 K9이 최종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 수주도 가능할 노르웨이 설상지대에서 시험 평가 중인 K9 자주포 K9은 155mm 52 구경 장자 주포로 눈 위에 붙어 사마까지 전천후 작전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1개종이 48%를 차지합니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K9은 49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작전합니다. 전장에서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우리 방 산업계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18년 방산 수출액은 2016년 대비 35%나 줄었습니다. 기존에 계약해놓은 물량은 다 나갔고 신규 물량 확보는 못하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도입 사업에 뛰어들어 이겨야 하는데 전 세계를 덮친 여파로 수출 협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방산 협상이 이루어지는 에어쇼 등 각종 무기 방산 박람회도 줄줄이 취소되고 업체 관계자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어도 오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각국은 무기 구입 예산부터 줄입니다. 세계 점유율 48% 명품 무기의 우엉, K9 자주포, 전 세계 1,700여 한국산 K9 자주포가 3일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오세아니아주까지 진출. 한국산 명품 무게 위용을 또 한 번 과시하게 됐다. K9 자주포는 현대 지상 전에 필수적인 장거리 집중 타격 능력의 핵심인 자주포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각국에서 자주 포수 주전을 휩쓸고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사격 능력, 우수한 기동성과 생존성 등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한국 포함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다는 실전 경험 등은 해외 유수의 자주포 경쟁에서 K9 자주포의 최대 강점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총 572대로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 경쟁 무기인 독일산 PZH-2000, 프랑스산 카이사르, 중국산 필 Z45,
와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2017년 이후에도 K9 자주포의 수출은 계속돼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 수출에 이어 2014년 홀란드 2017년 인도와 핀란드 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등 600문가량 수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 여기에 1조 원의 호주 수출까지 성사되면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화 디펜스 측은 앞서 지난 2010년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B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불발에 그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킨다 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호주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화 디펜스는 또한 호주 자주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호주 현지 중소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유기적 현지 납품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현지의 자주포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빅토리아 주질러 농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9 자주포와 함께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수입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K9 자주포에 신속히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해 K9 자주포의 능력을 한화 디펜서는 호주에 납품할 K10 차량에 대해 K9 자주포 수준의 방호력을 갖춘 진보된 기종 K12RV로 납품할 계획이다. 혹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 눈앞 단독 후보 선정. 방산 수출 효자 무기 K9 자주포가 호주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K9 제조사 일화 디펜스는 3일 호주 국방부가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 디펜스는 제안서 평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뒤 내년에 호주 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9 자주포 3시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 후속 지원까지 더하면 총 K9 자주포는 지난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내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일화 디펜스는 현지 법인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 350개를 늘리는 등 다방면 협상 노력을 펼쳐 호주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에는 방어력과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K9 장비가 K9은 155mm 52 구경 장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